안녕, 아놀드. 어디 있어요? 우와, 콜로세움인가요? 멋져요. 당신을 고릴라와 싸우게 할 건가 봐요. 고릴라는 당신보다 10배나 강하죠. 팔 길이는 1.5배나 더 길고요. 적어도 3가지 방법으로 당신을 죽일 수 있습니다. 고릴라의 무는 압력은 88기압이고 볼링공도 물어뜯을 수 있다고 해요. 고릴라의 1300파운드 펀치는 콘크리트를 깨트리죠. 당신은 반으로 찢어질 수도 있어요. 고릴라는 최대 4000파운드까지 벤치프레스를 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고릴라는 결코 인간을 먼저 공격하지 않아요. 평화로운 영장류이죠. IQ는 90에 달할 수도 있어요. 소셜미디어의 스타가 되기에 충분할 텐데. 장난이었어요, 아놀드. 진짜 상대는 캥거루래요. 캥거루의 펀치를 견딜 수 있나요? 코너 맥그리거의 펀치는 1900파운드, 큰 망치 타격은 2000파운드입니다. 캥거루의 펀치는 최대 3300파운드까지 올라가요. 턱에 주먹을 날려 1000명을 쓰러뜨리기에도 충분합니다. 길거리에서 캥거루를 쉽게 쓰러뜨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될 거예요. 지난 100년 동안 캥거루가 죽인 사람은 단 2명에 불과합니다. 좀 거칠긴 하지만 단지 개인적인 공간이 필요한 동물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빠른 펀치를 가진 생물, 사마귀 새우예요. 플라스틱 수족관에 보관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마귀 새우의 타격은 800 마이크로 초 동안 지속되며 충격력은 .229경 총알과 비슷합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사마귀 새우는 62번의 타격을 가하는데 이는 태양 표면과 거의 동일한 화씨 8000도에 달하는 충격파를 생성합니다. 다행히도 수중에서만 작동하지만요. 조심해요, 아놀드. 오, 아놀드. 고릴라와 캥거루와의 만남에서도 살아남았는데 결국 작은 새우에게 패배했어요. 피라냐 토비에게 몇 가지를 알려주면서 길들이는 중인가 봐요.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걱정 말아요, 아놀드. 새로운 동물에 도전해보는 건 어떤가요? 뱀상어예요. 네, 당신이 길들여야 합니다. 맞아요. 토비는 이제 필요 없어요. 이제 조금 친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아놀드, 상어가 배가 고프대요. 길들이기를 시작해봐요. 가축화는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어요. 은여우를 길들이는 데는 60년, 35세대가 걸렸다고 하죠. 그들은 돌연변이 된 순종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 유전자가 상어에 존재하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답니다. 결과를 얻으려면 적어도 250년이 걸릴 거래요.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지금 이름을 정하기 좋은 시간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상어는 배가 고프다고요. 조심해요. 휴, 안전한 착지. 설마 당신이 길들여지고 싶은 건 아니겠죠? 가축화된 동물들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기억하세요. 흘러내리는 귀, 작은 이빨, 색상의 변화와 뇌 크기가 10% 감소합니다. 또한 이상한 유전적 결함도 예상할 수 있고요. 중요한 상황에 아드레날린 방출에 관련된 동물들 이야기지만요. 좋은 아침. 상어와 함께 일어난 적이 있었나요? 잠깐, 불쌍한 물고기를 죽게 놔둘 건 아니죠? 우와, 동물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1150피트를 다이빙하다니. 정말 멍청해요. 먹혀버릴 거라고요. 어라? 토비? 대체 어디서 나타난 거? 아니, 제 계획대로네요. 역시 전 대단하다니까요. 아놀드, 살았어요. 예! 괜찮은 숙소를 만들 식물은 충분히 있고 운이 좋으면 조식도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가장 위험한 식물 진피진피에 열리는 열매는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시도하려면 몸 전체를 감싸는 수트를 입어야 하고 열매를 딸 긴 막대도 필요합니다. 뾰족한 털이 없는지 하나하나 잘 살펴봐야 하고요. 이 잔털은 피부에 1년까지도 남아있으면서 샤워를 할 때마다 독성 칵테일을 방출합니다. 아놀드, 타는 느낌을 없애고 싶은 건 알겠는데 별로 좋은 방법 같지는 않아요. 네, 잠깐은 괜찮은 듯 느껴지겠지만 호주의 바다는 정글만큼이나 위험하다고요. 밝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상자 해파리는 독이 너무 많아서 1mg으로도 60명을 죽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해파리에 쏘이는 건 복권에 당첨되는 것과 같아요. 평균적으로 매년 한 번만 쏘인 것으로 기록됩니다.
아놀드, 이런 엄청난 모험 후엔 심각한 치료가 필요해요. 드디어 오스트리아로 향합니다. 커다란 킹콩과 고질라가 싸우고 있습니다. 잘 잤어요, 아놀드? 자, 오늘은 뭐 할 거죠? 오늘의 할 일은 죽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무섭죠, 아놀드? 하지만 이게 다 거짓이라면요. 킹콩과 고질라는 지구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몰랐을걸요? 왜냐고요? 지금까지 지구에서 가장 컸던 사람은 로버트 펄신 와들러였어요. 로버트의 키는 2.72m였고 22년밖에 살지 못했죠. 로버트는 거인증이라는 병을 가지고 있었죠. 이 병에 걸리면 뇌에서 과다한 성장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그리하여 인간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표준 키와 몸무게가 확립되었고 그 표준에서 크게 벗어나는 경우는 질병으로 여겨지게 된 거죠. 보통 사람들처럼 5리터의 피가 아닌 15리터의 피를 순환시켜야 하는 심장에 무리가 많이 가겠죠. 우리의 심장은 그렇게 격렬한 역학을 견딜 수 없거든요. 그럼 지구에 살고 있는 고래 같은 거대한 생물들은 어떻게 사냐고요? 자, 그것도 쉽게 설명될 수 있죠. 물의 밀도는 공기의 밀도보다 높고 사람 몸의 밀도와 비슷한 수준이에요. 바로 그래서 우리의 몸은 소금물에 떠일 수 있는 거죠. 즉 서식지 자체가 거기에 사는 생물의 무게를 지탱해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5천만 년 전 고래의 조상은 말굽이 달린 개같이 생겼답니다. 고질라와 킹콩이 지구에서 살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친구 중력 덕분이죠. 하지만 고릴라와 킹콩이 이론적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중력을 꺼볼까요? 지구에 고정되지 않은 것들은 모두 우주로 날아갈 거예요. 사람들도 포함되겠죠. 중력이 없다면 금세 알 수 없는 먼 곳으로 날아갈 거예요. 운이 좋다면 집안에서 조금 더 살아남을 수도 있겠지만 집도 나중에는 위로 날아가 버리겠죠. 결국엔 우리의 지구는 산산조각이 날 거예요. 당신 앞에는 톡 쏘린 카이트예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모기고 날개 길이가 12cm래요. 걱정 마요. 피를 먹진 않으니까요. 이 종은 꽃에 꿀을 먹습니다. 조심해요. 거긴 개미가 있어요. 이건 뭐죠? 모기 타에게는 희생자를 마취시키고 조심스럽게 피를 마시는 효소가 있다는 걸 알고 있나요? 하지만 암컷은 피를 필요로 하지 않고 아기에게 먹이를 줍니다. 그리고 맞아요. 암컷만 피를 마시고 수컷은 꽃가루를 먹어요. 숨을 멈춰요. 배고픈 암컷은 20m 거리에서도 당신이 내뿜는 이산화탄소 냄새를 맡아요. 멘톨껌은 소용없어요. 몸의 열로도 당신을 찾을 거예요. 하지만 모기 1000마리도 피를 다 빨아먹을 순 없어요. 이렇게 되려면 100만 마리의 배고픈 곤충이 필요할 거예요. 저런, 아놀드, 총알개미 식민지를 방해해버렸네요. 만약 물린다면 피부에 화상을 입고 불에 닿는 것과 같은 고통이 있을 거예요. 신경독인 포네라토익신이 혈류에 들어가 신경계를 공격하고 팔다리를 마비시키며 극심한 근육 경련을 최대 36시간 동안 일으킬 거예요. 수천 마리의 개미가 물면 너무 많은 신경독이 생겨 환각과 장기의 산소 공급 문제를 경험하게 되죠. 하지만 죽진 않아요. 남아메리카의 부족에서는 이것이 소년이 남자가 되는 의식이래요. 진짜 남자가 되었네요, 아놀드. 채널의 좋아요와 구독을 받을만 해요. 오, 완전 잊었네요. 모기는 말라리아, 댕기열, 지코와 같은 병든 동물의 질병을 옮기기도 해요. 안 돼요, 아놀드. 제발 그 물을 마실 거라고 하지 말아요. 잠깐, 걱정 마세요, 아놀드. 거머리가 소화기관에 들어간다면 당신을 해칠 시간도 없이 뱃속에서 금방 녹을 거예요. 하지만 한 마리가 아니라면 큰일이 일어날 거죠. 거머리에 집 만들기. 세상엔 500가지가 넘는 거머리가 있지만
인간에게 가치 있는 건 세 종류뿐이에요. 335마리의 거머리가 당신의 모든 피를 빨아들이는데 10분밖에 걸리지 않는데? 아놀드, 이번엔 1000마리예요. 서둘러요. 거머리를 없애기 위해선 소금물을 마셔야 해요. 미안해요. 다른 병이 없었어요. 그 호수에서 물을 마시지 말았어야죠. 거머리가 당신보다 똑똑할 거예요. 거머리의 뉴런은 거머리 계산기라는 생물학 컴퓨터에 사용되었고 소수를 추가할 수 있어요. 당신과는 다르게요. 아직 안심하긴 일러요, 아놀드. 또 다른 위험한 생물에 관심을 산 것 같은데요. 믿기는 힘들겠지만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그냥 쏘이는 게 나아요. 벌침은 멋지거든요. 치명적인 질병도 물리칠 수 있는 유익한 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상황에선 1000마리 벌에 쏘인 것보다 열사병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더 크죠. 꿀벌이 온몸을 감싸면 섭씨 47도까지 올라가요. 오, 아놀드, 엄청난데요? 맞아요. 휴대폰 전자파는 벌을 무력화시킬 수 있어요. 꿀벌은 많은 센서가 있는 아주 작은 비행기와 비슷해요. 따라서 비행 중에는 큰 비행기와 마찬가지로 휴대전화를 꺼야 하는 것 같은 원리죠. 실제로 900MHz 주파수의 휴대폰을 벌집에 넣으면 모든 벌이 10분 이내에 대피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거머리와 벌들 중 승자는 없어요. 서로 비겼네요. 그냥 아놀드가 가장 무식하게 용감한 사람으로 뽑혔어요. 몇 가지 흥미로운 정보를 살펴볼까요? 아놀드의 새 친구들이 즐기길 바랄게요. 친구들을 더 잘 알아보기로 해요. 늑대인간은 라이칸스로프라고 불리며 고대 그리스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이 용어의 저자는 2500년 전의 역사가인 헤로도투스로 스키티아를 묘사할 때 즉시 늑대로 변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언급했습니다. 뱀파이어. 뱀파이어라는 단어는 1734년 옥스포드 영어사전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아놀드, 살아있는 거예요? 행복해요. 하지만 잠깐, 목에 그건 뭐예요? 아니, 말도 안 돼. 실제로 뱀파이어와 늑대인간에게 동시에 물린 최초의 사람이 되었어요. 어떤 모습일지 벌써부터 궁금해지네요. 아놀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내는 동안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1999년에 미국인 907명은 보름달에 갑자기 늑대인간으로 변하는 경우에 대비해 스스로 보험에 들었다고 해요. 아놀드, 그 모습은 발견되기 쉽잖아요. 변장에 더 신경을 쓰세요. 그리고 중세시대에 빨간 머리는 뱀파이어로 여겨졌다고요. 오, 프랭키가 벌써 친구 추가를 했네요. 멋져요. 그도 당신과 비슷하게 여러 가지로 조합이 되어 있으니까요. 뱀파이어와 늑대인간 사이에 있는 고대의 적개심은 누구나 알지만 한 몸에서 그런 모습을 보게 될 줄이야. 오, 배가 고픈 건가요? 2인분의 음식이 필요해요. 가세요. 찾아봐요. 완벽하네요. 맛있게 드세요. 잠깐, 아놀드? 어디 있어요? 그럼 그렇죠. 야생의 부름을 거스를 수는 없어요. 사용한 후엔 자리를 정리하도록 하세요. 뱀파이어인데 그렇게 행동할 거면 차라리 채식주의자라고 붙이는 게 좋겠어요. 오, 말하는 걸 잊었네요. 이중생물은 이중사냥이 따라요. 이제 공통된 적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싸우는 건 그만두세요. 그건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물론 마늘은 치명적이고요. 조심해요. 당신이 처음이 아니에요. 16세기의 프랑스 의회는 변신술사를 근절하는 법을 통과시켰죠. 그 결과 1520년부터 1630년까지 프랑스에서는 늑대인간으로 추정되는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해당했습니다. 살았네요, 아놀드. 그린피스의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여기가 새로운 집이에요. 오래 있을 것 같네요. 아,
그리고 직사광선은 피하고요. 그럼 또 봐요, 돌연변이.